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라는 단행본을 발간을 했다고 19일 어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부의 원천은 부동산으로 나타났어요. 부자가 보유한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외국의 부자의 부동산 비중은 15%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자, 이 총 자산의 이 부동산은 외국 부자의 부동산의 약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부자의 95%가 자기 집, 자가를 보유하고 또 추가로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말고도 두 채, 세 채, 네 채 점점 많다는 거죠.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하고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에게 부동산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투자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자들은 부동산을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투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부동산과 30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걸 말씀드려요. 제가 수십 년간 실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온 결과 부동산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 보면 가장 오래된 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3년 가장 오래됐어요. 2010년에 상장했으니까. 이 한 종목만 놓고 봐도 2010년 10월에 만원짜리 주식이 13년이 지난 현재 주가가 오늘 현재 97,655원. 야, 어느새 97,600까지 올라갔지? 작년에 한창 떨어질 때 6만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6만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97,000. 바로 1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벌써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3년 동안. 이 주식 내년 돼 보세요. 여러분 10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못 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넘어간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13년간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처럼 이 주식처럼 10배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0배 오른 지역도 있겠죠. 그런 부동산 극히 드물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집을 비롯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13년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 13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2010년에? 근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13년에 비해서 2010년 13년 전에 비해서 몇 배 올랐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한 2배부터 많아야 5배. 5배? 5배 오른 거 극히 드물 거예요. 5억짜리가 2010년에 5억짜리가 25억, 10억짜리가 50억? 거의 없을 겁니다. 13년 만에 부동산 투자로 5배 수익을 본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주식 투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지만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죠. 만약에 10억짜리 산다. 그럼 뭐 5억 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듯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부의 자금으로 더 큰 부동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세금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내죠.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 재산세 내죠. 팔 때 또 양도세 계산해보죠. 그런데 반대로 주식은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냅니까? 하나도 없죠. 내가 안 팔고 5년, 10년, 20년 보유하는데 보유세 냅니까? 하나도 없죠.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팔 때 그때 양도세 나오죠. 22%의 수익이 난 거에 22%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산해 본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 레버리지 효과 그거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비교를 해봐도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적어도
2배 이상은 나올 것입니다. 지금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야 봤자 부동산 2배, 3배예요. 그러니 2배, 3배 수익이에요.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 저 또한 30년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수치예요. 몇 년 동안 주식에 투자해서 목돈 되면 부동산으로 옮겼다 그랬죠. 또 몇 년 동안 또 부동산 살 돈 이 정도 되면은 그 주식이 원금과 이 불어난 수익까지 합해서 또 부동산을 옮겼다 그랬죠. 만약에 그걸 옮기지 않고 그냥 계속 주식에 보유했다면 지금 부동산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경험자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코로나 2020년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등의 이 불안이 지속이 되니까 예금, 채권, 이런 안전자산, 또 뭐 외화자산, 달러 보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려요, 사람들이. 작년과 같은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은행 예금에 자금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TV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 주식시장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이제 보세요. S&P 500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내년부터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는 이 소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주가가 한참 오른 후에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근래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비쌀 때 따라서 사고 쌀 때 놀려서 팔아버리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당연히 그 반대로 해야죠.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행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결과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것이 1년, 3년, 5년 지나보세요. 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다들 주식시장을 외면할 때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지나고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하락장 지나가는 과정이는 참 긴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작년 10달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쉬워요. 주식 투자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너도 나도 좋아서 올라타는 이 상승장 그때 버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주가의 폭락장이 왔을 때. 근데 이게 자주 옵니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어쩌다 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고 떠났을 때가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이번에 작년에 처음 맞이했던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작년 하락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부지런히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 수량만이 작년에 늘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 하락장에서 싼 가격에 손해를 보고 주식 팔고 떠났다가 각종 매스컴에 뉴스에 SNS상에 요즘에 33년 만에 일본의 사상 최고를 뚫었어요. 일본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일본에는 지금 33년 만에 최고 경신했다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들이 나돌면 그때 가서 비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작년 같은 이 좋은 하락장에서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